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 한국도 보니까 코로나가 뭐 2천 명 거의 되는 것 같은데 더 이제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러시아는 이제 그 스푸트니크라고 자체 백신이 있거든요. 좀 화을링이 나네요. 네, 네, 그걸 2번 맞고 들어왔는데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지 돼요. 전 이제 총부 그 상조선언에서 2주간 있다가 이제 막 풀려서 빠듯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화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네. 잘 보이세요, 지금 화면? 네, 이게 뭘까요? 네, 그 분들이 아시는 대로 러시아는 눈이 많이 오는 나라죠. 근데 작년에는 별로 안, 아니, 재작년이죠. 별로 안 왔는데 작년에는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가 덮일 정도로 많이 오고 자주 오고 이제 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게 저희 바로 교당 앞에 있는 그 거리 모습인데 겨울에는 이렇게 눈이 엄청 작년에 많이 와서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교우님들하고 같이 지붕에 올라가서 눈을 치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이 이제 살인 무기가 될 정도에 떨어지면은 막 30cm, 50cm씩 쌓여있던 게 떨어지면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거를 치우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매년 치워왔는데 이제는 좀 어떻게 돈으로 좀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알아봤는데 끝에 한 30cm 이렇게 둘레를 치우는 것도 한 60만 원 줘야 된다고 해서 그냥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 저기 어른 교무님부터 해가지고 다 같이 올라가가지고 재밌게 눈을 치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좀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걸 재밌어요. 수업하는 중간에도 이제 일정이 겹치긴 하는데 되게 신나게 이제 눈 치우고 내려와서 이제 또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러시아면 이제 보통은 시베리아 벌판, 막 눈, 또 좀 전에 제가 이제 그런 거 보여드려서 눈만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여름이 정말 좋습니다. 네, 기회 되시면 저 있을 때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특히나 이 러시아는 하늘이 정말 예뻐요. 지금 사진에 보는 이건 지금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 크게요 하나면으로 좀 더 커졌나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저 이제 월요일마다 휴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산책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모스크바에는 공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긴 평지라서 이제 산이 없는 대신에 숲이나 마이클 쿠즈유 마이클 쿠즈유 호수도 있고 예쁘죠? 네, 이렇게 숲도 있고요. 그래서 겨울도 이제 물론 눈이 많이 나라지만 이렇게 여름에는 또 숲풀도 있고 하늘이 참 예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환경에서 저희는 교화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몇 번 여기 와서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크게 이제 원불교 교화 활동과 동시에 하는 게 이제 한국어 교육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이제 코로나가 지금 벌써 이제 1년 반이 지났죠. 작년 1월부터 했던 걸로 제 기억나는데, 지금은 좀 괜찮지만, 모스크바는 처음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응을 했어요. 셧다운을 아예 해가지고, 이 상점이나 아주 어떤 급한 일 아니고서는, 화면이 안 나와요. 지금 이 화면이 안 나와요. 잠깐만요. 보이시죠? 잠깐만요. 교무님 이제 됐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공유해 볼게요. 보이세요, 화면? 네, 이제 네. 큰 화면 됐습니다. 네. 원래 이 작아야지. 네, 그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교도님들은 지금 제가 이 컴퓨터 화면이 보이세요? 이렇게 여러 명 얼굴 나와 있는 거? 이 줌으로 하면 이게 제가 보이는 화면과 그쪽이 좀 달라서 좀 그게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는 3개월 정도 셧다운을 했어요. 그러니까 셧다운은 한국도 이제 되게 방역을 잘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엄격하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예 거리를 못 나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로 그 교활동 그냥 딱 접고 법당에 못 오고 학교는 학교대로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제 그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수업 화면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한국어 대회라는 걸 하는 화면인데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도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죠. 수업들은 이제 줌으로 계속 해왔고 한 100명 정도가 이제 참여해가지고 한 공간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좀 아쉽지만 그렇게 한번 저희가 해보는 모습이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잘하는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토론을 붙여요. 완전히 한국말로. 근데 토론도 이제 뭘 할까 하다가 그 먹방을 도대체 한국의 먹방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이게 러시아에서도 이름이 먹방이에요. 먹방. 그리고 이게 영어로도 아마 제가 알기로 먹방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먹방을 사실 러시아 사람들이 음식 가지고 막 그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가지고 토론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모습이고요. 좀 자랑하자면 여기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저희 정토입니다. 정토도 여기 참석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5명 중에서 1등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어와 함께 동시에 하고 있는 게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참 활성화된 부분인데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웠어요. 거의 모든 걸 정지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분위기가 너무나 그동안 그 선대 이제 교무님들이 해온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 우리 교무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를 이제 세워주신 분이 초타원 백성 교무님이시고 이제 열반하셨는데 정말로 헌신적으로 교당을 세우시고 그 고려인이 교화를 해서 기초를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훈산 전도영 교무님께서 정말 거의 저는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거의 정말 정말 저분 죽겠다. 실제로 한국에서 이 자석 치료하시는 분이 와서 법회 때 앞에 나와서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러면 훈사님 죽어요. 근데 그 상태로도 이렇게 교화를 하신 그 기운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더 하여튼 늦추자. 그 떨어지는 것을. 그러는 찰나에 바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버려가지고 여기서는 타격이 되게 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육과 이제 뭐 문화를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저희가 그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했던 문화 부분을 안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제 좀 숫자를 줄여서 방역 지침 다 지키고 마스크 특히나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한국 음식 만들기를 하는 장면이고요. 여기 이제 가운데서 마이크로 설명을 하신 분이 우리 이제 현지 교무님이죠. 미카엘 교무님, 원신영 교무님의 정토님이셔요. 네, 박선영 정토님이고 이제 정토님께서 이제 요리사시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옆에서 이제 제 해지정토가 저 정토인데요. 통역을 하고 있는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호흡을 맞추고 있는 장면이고 그동안 이제 저희가 뭐 이런저런 음식을 많이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찜닭을 한번 시도해봤는데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설치해놓고 앞에서 이제 TV를 통해서 이제 설명도 하고 그 화면 보면서 같이 만드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찜닭 그리고 만들고 나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보통 문화 행사 하면은 이제 특히나 음식 행사는 거의 이제 막 60명, 70명 이제 가득 차게 하는데 이때는 한 20명 정도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해마다 하는 가장 큰 행사가 하나 김치 만들기 체험입니다. 보통은 이제 3일 동안 자르기, 뭐 이렇게 절이기, 물 빼기, 버무리기 모든 과정을 다 하는데
이것도 좀 축소를 했어요. 특히나 이제 참 감사한 저희 밀타원님이라고 이제 계신데 원로 어른께서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매년 이 김장때랑 한국문화 큰잔치 때 오셔서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셔요. 특히나 그 양념이 비법인데 코로나로 이제 못 오셔서 양념만은 이제 따로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구입해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김치랑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버무리고 직접 자기가 만들어 보는 건데, 사실 저도 이제 김장을 출가해서 처음 만드는 걸 알았거든요. 그 전에 몰랐다가. 그래서 저도 이제 하도 해서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저도 김장을 좀 만드는 과정은 잘 아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 김치가 정말 한국의 최고 대표 음식이잖아요. 그걸 자기가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 본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먹는다. 이런 게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또 크게 되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청자면 되게 인기가 하여튼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머리수건이라든지 이런 그 앞치마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한국에서 전에 교도님들께서 봉공회 같은 데서 다 보내주셔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잘 보관하고 있다가 매년 잘 빨고 이제 저희는 또 이게 하도 해서 이제 시스템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김치 모습이고요. 예전보다는 좀 적게 했어요. 저희가 보통 1톤이 좀 넘게 하는데 이때는 한 500kg 했다고 들었나? 네,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영정토님께서 이렇게 마이크 탁 끼고서 잘 설명하는 모습이고요. 뒤에 계신 분 이제 우산 홍성원 교무님, 저희 이제 주인 교무님이신데 이제 그동안 저희를 지도해 주시고 주인 교무님이시던 이제 훈산 전도연 교무님이 가시면서 대신 와주셨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오셔서 이제 언어도 힘들고 그러실 거잖아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하는 건 저희들이니까 뒤에서 저분이 지금 거의 식당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서포트 일을 하시고, 네, 원래 음식 하시던 분도 아니에요. 근데 막 뒤에서 그냥 묵묵히 뭐 장 보러 가면 마당새처럼 이렇게 짐 들고 다니시고 그러시고요. 옆에 계신 분은 이제 키르기스탄이라고 그 한국도 보면은 뭐라냐 동남아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러 오시잖아요. 러시아도 그 주변 국가에서 그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 교단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훈산 전도연 교무님보다 더 오래됐고 초탕원 백상원 교무님 때 일하던 친구들 원래 청소하고 이랬는데 초탕원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안 보는 것처럼 하시면서 똑 봤는데 남들이 보건 안 보건 열심히 청소를 하더래요. 그래서 픽업 이렇게 탁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하는 수행자 같아요. 이 친구는 정말로. 네, 그래서 가장 저희 중에서 짬밥이 제일 오래된 그런 친구입니다. 네. 사진이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화 활동은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문화 활동 중에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또 큰 게 잠시만요. 한국문화 큰잔치라고 제가 이제 전에도 보여드린 적도 있고 이건 이제 공부가 처음이구나. 이 줌이 참 다루기가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지금 비디오 화면 보이세요? 혹시? 네네. 이제 요거는 코로나 이전. 저희가 이제 26회까지 전에 하던 걸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초탕원 백상원 교무님께서 처음에 고려 이제 그 러시아에 가셨을 때 고려인이 거기 많은데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러시아말을 쓰지만 그 민족들의 문화라든지 그런 걸 다 인정해주는 그런 국가예요. 이제 대륙이라서 그런데 고려인들이 한국에 그 문화가 있다는 걸 잘 모르더라요. 이제 그건 제가 직접 그 초타언니 비디오를 직접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한테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있다는 걸 알려줄까? 그래서 길을 못 펴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데 체험을 통해서 직접 느끼게 해주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신 것이 그 동네 이제 작은 운동장에서 한 100명인가 뭐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데리고 뭐 굴렁쇠 놀이하고 뭐 제기차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한 게 이게 26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매년 똑같은 날에 했어요. 그 러시아 공휴일에 있거든요. 이게 점점 이제 기운이 쌓여서 저희가 26회, 그러니까 2년 전에 했을 때는 8,000명 정도가 모였고, 그 모스크바 안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저거 그 공관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일개 단체에서 한다. 그래서 점점 저희들한테 이제 힘을 주시고 이제 그랬던 행사인데 잠깐 26회 때 그 만들었던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문화 큰 잔치는 크게 그 놀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놀이를 이렇게 체험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콘서트를 이렇게 보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료 행사기 때문에 이제 점점 입소문이 퍼져서 이제 갈수록 행사가 좀 커졌는데요. 이제 대사님도 축사를 해주시고, 네, 이제 지금 이 팀은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대표팀이에요. 태권도 대표팀. 그리고 저희 원강 저희 학교의 사물놀이 팀이고, 그다음에 이제 홀레식도 2년 전에는 한번 해봤고요. 뭐 한국 무용이라든지, 네, 이때는 또 아이돌, 한국에서 케이팝 아이돌을 또 이렇게 초청해서 이제 또 어렵게 해서 했고, 네, 지금 관객석의 모습입니다. 이게 거의 축구장만한 그 실내 경기장인데 여기 가득 차고요. 그리고 1부는 아까처럼 이제 공연을 하고 2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을 하는 마당인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내가 이제 직접 내 몸으로 문화를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이런 행사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재작년 행사인데 그 혼사님 가시고 나서 저희가 처음으로 만드는 거였고 이때 또 좌상 상사님도 오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도 일찍부터 하고 굉장히 이제 협력하면서 고심을 했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26회가 25회보다 더 잘 돼서 참 다행이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코로나의 타격을 받았죠. 이제 재작년에 27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거는 6월 12일에 개최가 되거든요. 근데 준비는 사실 한 1월이나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가 돼요. 근데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셧다운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3월쯤에 6월을 볼 때 어떻게 될지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행사를 개최를 해야 될지. 그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숏다운님께서 그런 정신으로 만들어주신 행사인데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기껏 준비는 했는데 안 된다고 할지 이게 막 어떻게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자 그렇게 했다가 여러 조언도 받고 하니까 안 하는 쪽으로 해야겠다. 아마 안 될 거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됐어요. 대부분의 행사들이 6월쯤 가니까 다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년에는 내 기억의 문화 큰 잔치.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사연 같은 거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상을 뽑아가지고 상 주는 식으로 했고 이제 올해였죠. 몇 달 전에. 올해도 이제 6월 12일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올해도 또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이냐. 그러면 진짜로 이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것인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별 고민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 게 아까 저희가 큰 파트 하나는 문화 큰 잔치고 문화 행사를 보는 거고 하나는 이제 직접 즐기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즐기는 걸 떼어내고 문화 행사만 하자.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그 객석의 50%만 채우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공연장도 여러 군데 알아봐가지고 이제 마침 저희 교당 근처에 대학교에 한 1,300석 들어가는 그런 공연장이 있어서 거기를 이제 섭외를 해서 한 650명 정도 이제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그 중에 400석을 이제 인터넷으로 뽑았거든요. 근데 그 연지 한 1분 만에 다 나가버렸어요. 네. 그 정도 이제 인기가 좋았고 이제 나머지들은 채우는데 대충 이제 그 장면들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비디오 보이세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연장이고
저희 사물놀이가 이제 길놀이를 하는 모습이고요. 소리 나오나요? 소리 안 나고. 나와요? 아까 이렇게 경기장에서 하던 것을 이렇게 객석에서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리두기 해서 사람들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러시아 국가대표팀이에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K-타이거즈를 모셔오면 좋지만 아무래도 재정 문제가 있어서 그나마 싸게 하는 방법이 러시아에 있는 국가대표팀 섭외를 해서 그 국가대표팀의 요원이 이제 또 저희 학생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하고 조금씩만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도 아마 K-타이거즈를 이제 모티브로 한 것 같은데 막 사람 3명 높이 그런 송판 격파도 하고 굉장히 실력이 좋더라고요. 네, 태권도도 하고 네, 올해 또 가장 특이했던 게 여기를 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혜미 선생님이라고 한국에 대단한 이제 한복 전문가 선생님이 계셔요. 저희랑 이제 인연이 있었는데 이분을 초빙해서 한 달 동안 매일마다 학생들한테 한복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서 실제로 학생들이 자기 손으로 한복을 한 달 동안 만들고 그걸 가지고 입고 이날 패션쇼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거를 이제 같이 해서 또 그 러시아의 현지 또 그 유명한 또 디자이너 있거든요. 그분의 천으로 한복 만들고 또 한복으로는 러시아 옷을 만들고 해서 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건 모델들 반은 우리 학생들, 반은 또 현지 진짜 모델들 섭외해가지고 패션쇼를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이 또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굉장히 한복이 잘 어울립니다. 이 모델들이죠. 네, 또 저희 고려인인데 저희 교도이기도 해요. 전통 볼레식을 여기서 잠깐 이렇게 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 중에는 이제 요 왼쪽에서 나오는 친구들은 직접 만든 옷일 거예요, 자기가 직접 만든 옷 선생님이 한국에서 갖고 오신 거 해가지고 예쁘죠? 잘 어울리죠? 네, 이렇게 했고요.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한국문화 큰 잔치가 규모는 굉장히 크고 저희 교무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수가 이 정도 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주변에 되게 놀라워 하는데요. 그래도 그동안은 해왔던 것들이라 저희들이 시스템도 있고 방법도 다 아는데 이거는 완전히 새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저희가 안 해본 그런 거라 고민도 사실 굉장히 많았고
그 안에 내용들을 잘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았는데 사물놀이, 또 케이팝, 또 이게 태권도, 한국무용, 그리고 아까처럼 한국 한복.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 아니타 최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러시아 국민 가수예요. 고려인인데 저희는 이제 체험을 잘 모르죠. 이분이 어느 정도 급일까? 근데 인지도 정도는 노사연 씨 정도 인지도고,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한테도 이제 저희가 좀 섭외를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로 하고 싶다. 근데 그날 그분이 아침에 국민 훈장을 받는 날이었거든요. 그 러시아 국민 가수 훈장을 받는 날이라 아침부터 공연이 있어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또 때마침 한 달 전쯤에 그분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한테 이제 와서 이걸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가서 이제 식도해드리니까 너무 고마워하면서 정말 무슨 일이 없으면 내가 꼭 오겠다 하고 아침에 거기 이제 푸틴 앞에서 이제 노래를 한참 하고 오후에는 저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곡만 해주기로 했는데 막 너무 좋아서 세 곡, 네 곡 막 불러주고 관객 호응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날도 그 저희가 걱정은 했지만 한국문의 큰 잔치가 되게 잘 돼서 이제 한희 회장님도 정말로 원광이 항상 하시는 것은 참 잘 돼 준비를 잘 하시고 잘 되는군요. 이제 그런 또 이제 칭찬도 받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와 문화 활동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국 교육은 저번 학기 때는 이렇게 그 온라인을 통해서 했는데 전부 다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고 이번 학기 때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획을 잡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도 법회를 사실 법회가 지금 사실 저희도 되게 걱정이에요. 화면 보이세요? 네. 저희는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음성교당도 굉장히 이렇게 줌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줌을 통해서 법회를 보고 있고요. 중간에 코로나가 조금 가라앉았을 때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델타 바이러스 하면서 거기는 모스크바라는 한 도시만 10,000명이 이렇게 막 커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접 오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은 조금 들어오시는 것도 조금 어렵고 또 온라인 법회로 어떻게 법회는 계속 이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전에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보통 한 40분 정도가 오셨는데 지금은 한 10분 좀 넘는 정도로 이렇게 명목만 유지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시도를 해본 것이 현재 제가 느끼기에 저희 교법에서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상시응용주의사항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교도님들 그리고 올해 종법사님께서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법문으로도 내려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많은 교도님들이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도 사실 모르고 계시고 그게 얼마나 위대한 법인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큰 틀에서 아침에 6시에 모여서 좌선을 한 20분 정도 하고 낮에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루를 살고 혹은 내가 보은하겠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살고 저녁에는 다시 9시에 모여서 30분 정도 같이 이제 연불과 좌선하고 일기 기재를 하면서 하루를 반성하는 수양, 보은, 반성 이 틀을 이제 머릿속에 관념화시키는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1년 좀 넘었죠. 매월 1일, 2일, 3일 줌을 통해서 같이 모여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엔 1명, 그다음에 이제 한 5명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이게 요즘에는 이제 1명, 2명 정도 들어오는 그런 식의 거로라도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시도는 중인데,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좀 많아서 이것저것 보는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은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지금처럼 이런 온라인의 시대로 이게 이제 저희도 대부분의 결정은 이것이 끝날 것이다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 시대로 가야 된다. 근데 거기 안에서 이제 법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 그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담을 좀 말씀드리자면 어, 그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공부로서도 고민 중에 있어요. 이제 저도 생활이 점점 이제 편해지는 부분도 있고 하면서 공부심이 좀 약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고민 중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어른들도 만나면서 그런 제 어떤 걱정이나 고민들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저희를 예전부터 지도해 주셨던 혼산 전도연 교무님께서 늘 한결같이 하셨던 부분인 말씀인데 스승님이 있어야 된다. 스승님이 있어야 내 공부의 과정에서 반드시 내가 이게 추락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탁 걸어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 체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공부의 과정에서도 반드시 또 제가 추락할 때가 있을 거고 그때 스승님이 계시면 나를 딱 잡아주시는데 그 스승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안 되는데 이 스승님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 사실도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사실은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우리가 앞으로 함께 스승님을 모시고 공부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생활도 편리해지고 이제 그런 서원도 조금 약해지는 모습도 있으면서 제 스스로가 이제 밖을 보게 되더라고요. 같이 사는 정토가 이러면 내가 공부를 더 잘할 텐데. 그리고 같이 사는 교무님들이 저희는 화합을 되게 잘하거든요. 화합을 잘하고 일을 잘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출가자니까 공부 쪽을 더 했으면 그럼 내가 더 잘할 텐데. 막 이제 이런 무의식도 있었고 제가 알기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잘 향상이 안 된다. 이런 제 안에 생각이 있었고 이제 나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어른들, 스승님들 만나면서 물어보니까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나다. 그 밖으로 향하는 눈을 나한테 돌려야 된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변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봤어요. 그런 예들도 확인도 했고 여기 나와서요. 결국에는 이제 저도 이제 제가 힘이 없으니까 같이 하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좀 같이 하면 안 될까? 이거였는데 그리고 저 혼자 하기 힘든데요. 저도 힘이 안 되는데요. 근데 두 가지를 알게 된 게 그게 아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그것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 기운에 붙게 되어 있다. 이걸 하나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는데 근데 그러면 지금 다시 그냥 하면 돼. 그만큼.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어머니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근데 저도 그게 제가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제 신고 전에 어머니랑 같이 함께 20분 동안 일원상 서문하고 신고 올렸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게 그거 한 번 한다고 기운이 차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한 걸음 한 번만 더 나가자. 지금까지 못했어?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 못했어? 그럼 지금 다시 하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법문인데 대산종사님께서 참 용기를 주시는 말씀하셨죠. 하다가 힘들면 잠깐 쉬었다 다시 가면 된다. 정성이란 끊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쉬었다가 다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참 힘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밖으로 향하는 눈을 나한테 돌려서 내가 더 공부하자. 그리고 그 공부하려고 할 때 다시 또 그 중생심으로 난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한 번만 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번만 더 그리고 전산종 법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인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 하면 한 만큼 된다. 요만큼 하면 요만큼 되고 이만큼 하면 이만큼 되니까 반드시 되니까 함께 공부하자는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힘을 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저도 사실은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마장이더라고요. 그냥 한 번 한 번 안 했으면 다시 오늘 한 번만 더. 이 영생을 우리가 갈 길이잖아요. 그렇게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교우님 그 자리에 잠깐만 계세요. 네, 네, 제가 하울링이 생겨서 이쪽으로 잠깐 나왔어요. 네네네. 우리 모스크바에서 그 눈 많이 오는 데서 네네. 거하고 있는 우리 대한교우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그냥 내려보낼 수는 없고 그냥 우리 교무님 말씀 받들기 어려운데 그래도 덕담 또는 궁금한 거
다는 못 물어본다 할지라도 덕담 또는 뭐 공부하는 거 내용에 대해서 짧게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사님 어떻게 머리 자르셨네요. 네, 덕담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꺼져 있으신가 보다. 네, 풀어져 있어. 꺼져 있어요. 들어주시면 좋겠네. 그럼 자 선사님 전에 안 들려. 꺼져 있다고. 됐어요. 켜졌어요. 됐어요? 예. 네. 소리 들려요? 잘 들립니다. 예. 아유, 먼저 대한 스님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 뭐냐면 이역 말리 뭐냐면 땅에서 가족과도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큰 일 하고 계셨어요.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그 국가에서 대한민국 그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원불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는 그 교무님의 엄청난 그 노고와 피, 땀 이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그 교무님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느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러시아는 그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예, 옛날에요. 예. 옛날에 그래가지고 좀 적대시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네.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유럽 사람들이 그 문화적으로 그 동양인을 굉장히 그 아시아인을 특히 유색 인종을 그 좀 얕잡아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 문화적으로 얕잡아 보는데 그런 것들을 깨트리는 데도 엄청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는가 네. 아직도 동양인에 대한 그런 그런 문화적인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얕잡아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는가. 네네네. 고려인 대표되는 우리 같은 민족들이 우리에서 네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지금도 받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러시아의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은 한국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보통 중국이나 일본을 많이 알고요. 특히나 일본이 그 문화에 대한 그 전파를 되게 잘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도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가 느낀 이게 개인적인 느낌인데 동양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오히려 동경이나 되게 독특하고 재밌는 문화, 한번 내가 가보고 싶다. 그런 게 많이 깔려 있고요. 근데 저희 이제 학교를 오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알고 오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호의적인데, 근데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K-팝 문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한국 문화의 선봉장이고요. 이제 이미 지금은 뭐 BTS가 세계적이라서 누구나 이제 말 안 해도 알지만 그분들이 크게 이제 저변을 확대한 거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다른 문화라든지 한국어를 하는 것이고요. 참 저는 지금도 참 기억이 나는 게 8년 전쯤인가 경산종 법사님께서 오셨었어요.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세종 학당을 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색을 드러내면 안 되니까 막 여러 가지 그런 걸리거리는 게 많아서 그걸 이제 좀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한마디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의 기운이 좋다. 앞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한국 기운과 함께해라.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니까 BTS뿐만이 아니라 뭐 저게 뭐죠? 그 영화 영화, 기생충, 기생충.
예, 이게 저는 거기서 한국 문화가 그 말씀 따라 정말 쫙 이렇게 한국의 기운이 막 퍼지는 게 느껴져요.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믿고 또 이제 더 옛날에는 정산종사님께서 그러시죠. 이제 이 기운이 저쪽 서양에 있다가 이제 태평양 이쪽으로 온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오니까 그 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답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는 동양에 대해서 러시아는 좋은 그게 있고 저희 학교를 오는 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러시아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좋아졌죠. 문화도 그런데 워낙 기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삼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한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그 시선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노대우님, 부의장님, 네, 교무님. 그 보스턴에서 그 그래도 어떻게 지나는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수요일 날 네, 들어갈 겁니다. 예, 덕담 한마디하고 소식 좀 전해주세요. 아, 네. 이제 일도 마무리가 다 되고, 여기 지금 한국에 한참 덥다가 좀 시원해졌다고 얘기 들었는데, 여긴 다시 좀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뭐 출장 올 때마다 느낀 건데, 너 어디서 왔니? 물어보면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서 부연 설명을 조금씩 더 했었거든요. 근데 차츰차츰 오면 올수록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당당하게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한 번만 얘기해도 충분히 그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좀 많이 좀 알려지고 그리고 많이 좀 알아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 교무님께서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저희 한국에 대해서 널리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희 나라는 작지만 세계적으로도 점점 더 알려지고 더 큰 나라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노대훈 부의장님, 왜 주유선 씨 네. 머리 이쁘게 자른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아유, 그날 바로 봤습니다. 아, 일주일 후에 오시죠? 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출발하면 목요일 날 도착하고 금요일쯤에는 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무사 귀환을 우리 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대훈 부의장님한테도. 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아, 네, 건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늘으세요. 윤원선 부의장님, 네, 오늘 다 근황은 다 못 듣고 부의장님 덕담하고 요즘 그 육아에 우리 장애한 교회한테 덕담하고 요즘 육아에 대한 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장애한 교무님의 말씀 중에서 제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뭐 농사 짓는다, 또 손자들 육아하느냐고 이제 법회에 잘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그 흔들림이나 이 경계에 많이 부닥치더라고요. 그전엔 안 그랬는데 속이 많이 시끄럽다 그러나? 그러면서 좀 섭섭한 게 막 자꾸 주변에서 조금만 뭐 해도 섭섭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님 말씀 들으면서,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자꾸 법회에 참여하고, 이렇게 법회에도 들어가서 그 법회를 봤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었는데, 이제 교당에 자꾸 이렇게 좀 멀리 하다 보니까 마음의 그 경계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법회나 이럴 때 좀 시간 내서 그래도 꼭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윤원선 부회장님이 육아가 끝나셨으니까 앞으로 안 빠지실 거예요.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해안교민한테 뭐 질문 안 하시면 좀 서운하겠다는 분 계세요? 오늘 진짜 안 하면 내가 서운하겠다. 아니, 뭐 서운한 건 아닌데요. 제가 그 큰 행사를 하시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사도 엄청난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큰 행사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 그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뭐 태권도랄지 여러 뭐그 동학 노래랄지 그런 것도 있지만 쉽게 하는 방법으로 그 사진 전시 같은 거 예를 들면 그 뭐 동양 최고의 첨성대랄지 아니면 팔만 대장경이랄지 뭐 석굴암 불상 이런 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네네네. 거북선이랄지 뭐 자경도랄지 하여간 우리 문화를 그 쉽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약간의 네네. 그 설명을 곁들이면 그런 네. 전시 같은 것도 그 행사장에 또 그 패널로 만들어서 보면 네네. 되는데 그런 것도 하고 계시는가 네네. 네. 궁금하고 예, 예. 또 하나는 그 행사에 이게 해마다 같은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뭔가 새로운 거 하나씩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러시아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우수성을 하나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천손 민족이라고 하는 천정? 환인, 환웅, 환금을 음.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그 핏줄로 이렇게 된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의식 같은 거 하나 아,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뭐 네네. 천주의 그 하늘의 제사 지내는 그런 풍습이랄지 아니면은 소떼 문화랄지 뭐 이런 것들 하나 해서 우리는 하늘하고 맞닿아 있는 자손들이다. 이런 것도 네네. 좀 알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아, 하나 한번 알겠습니다. 욕심 들어서 욕심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 잘 예. 들었고요.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그거는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 화면에 아까 잡혔을지 모르겠는데 화면이 한국의 그 짱짱 전혀 안 보였어요. 예, 아 화면 그랬구나. 좋은 올해는 못했는데 보통은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한국의 좋은 그 장소들을 4m, 6m 큰 아, 이렇게 아. 프린트해서 그걸 뒷 배경으로 쭉 깔아놓고 거기서 오, 한복 입고 학생들이 거기서 사진 찍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중에 아마 오. 첨성대도 있는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 불국산에 있을 거예요. 설국산, 석굴암. 그렇게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드린 말씀 감사한데 이제 해외 나가 보면 뭘 하나 알게 되냐면요. 한국에서 보지 못한 부분들을 또 보는 좋은 점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차피 내가 아는 정보 안에서밖에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해외 나가면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세계 최대의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너무 또 자기네를 드러내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 여러 가지 면을 봐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환인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 자체에서도 또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또 저희가 받아들여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거기서는 그 여러 가지 사안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고르는 게 다 그런 고민들의 과정을 통해서 보편적이고 그래도 할 만하다는 것들을 현재로서는 고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 계속 주시면 또 한번 생각해보고 회의해봐서 또 반영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아이디어는 없고요.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건데 아, 예, 주변에 예. 무슨 카자흐스탄이니 그런 러시아 이런 쪽 고려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데도 우리 단군하고 관계된 그런 그 민족이라는 건 이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고증을 좀 한번 통해 봐가지고 그 그런 거 한번 예, 천재 이런 인식 같은 예, 거 예. 한번 해봤으면 어때요? 이제 그런 선생님, 생각이 예, 그 우리 장애한 교문 바로 안 나갈 거거든요. 좀 일단은 그 그 부분 한 번만 말씀드리자면요. 그건 또 저희가 만든 책 3권에 단군 신화라고 아예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 아까 혼산 전도연 교무님이 교과서를 만드셨는데 고급반 부분에 보면 환인의 아들 환웅이 어떻게 해서 단군을 만들었다. 이게 아예 그냥 쭉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그 우리 해양경융 법이 끝나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네, 네. 잠깐만 우리 저기 질문 못한 분이 여기 누구냐 머리 이쁘게 깎은 총무님하고 그 전주 김 여사가 지금 대기 중이니까 그리고 선생님도 아직 말씀 다 안 끝났어요.
저 끝낼랍니다. 아니 더 하셔야 돼서 해양경님 궁금한 거 있으면 법인 딱 감사합니다. 공지 끝나고 잠깐만 해양경님 이따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감사합니다. 공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해양경님 대종사님께서 원불교가 세계를 교화한다고 하지 않고 문화가 세계를 교화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문화로서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교당에서 교하고 있는 해양경님한테 우리 더 격려와 또 최전방에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격려와 건강 조심하라고 저희 박수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드리고 못다 하신 질문은 해양경이 안 나갑니다. 조금 이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지하겠습니다. 주 말씀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비상 시기입니다. 뭐 저도 2차 접종까지 다 마쳤지만 델타 감염은 2차 접종 맞은 분들도 다 뚫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좀 더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막상 저희들이 이제 요즘 방심원 때가 됐잖아요. 근데 걸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상상을 초월한대요. 그 불편함과 자가격리와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접종 맞고 안 겪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법인절기도 1일째 시작을 했는데요. 토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21일입니다. 법인절 7시 반에 법인절 특별기도 해제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종법사님 총부의 종법사님 설교를 하시니까 아마 우리 본부 주유선 총무님께서 링크 열어서 함께 종법사님 법문 기도 마치고 종법사님 법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극심하니까 떡이나 이렇게 직접 배달하면서는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교당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간단한 음료와 이렇게 다과는 좀 전달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법인절 기도문은 밴드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죽기 없이 법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기가